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한 딥플라잉 팀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겐을 응용한 의료 패턴 합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 동기, 두 번째로 제안 아이디어 소개, 세 번째로 활용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동기입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어인 GAN은 원본 이미지로부터 타겟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GAN은 2014년 처음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Cgen, LSgen, CycleGen, StyleGen, StarGen 등 굉장히 다양한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GAN 모델들은 주로 동물, 사물, 그림, 사람 얼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 합성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를 가져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왼쪽 사진은 사이클겐 모델을 이용하여 말을 얼룩말로 변환하는 예시이고, 오른쪽 사진은 스타겐 모델을 이용하여 흑발을 금발로 변환하는 예시입니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겐 모델에도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기존 겐 모델들의 경우 합성하고자 하는 영역 이외의 배경까지 변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합성하려는 대상은 말인데 아웃풋을 보면 말 이외의 배경에서도 불가피하게 변환이 일어나 원본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색조의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합성하고자 하는 영역만 변환을 하고 그 외의 영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겐 모델의 대상을 의류로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결과물에서 의류 부근의 윤곽선이 흐릿하며 화질이 저하됩니다. 또한 합성하려는 패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경 부분까지도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스가 증가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의류는 다른 오브젝트에 비해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의류에는 한 가지 특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특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류에 대해 기존 겐 모델들로 합성한 이미지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던 겐 모델들이 대상을 의류로 바꿨을 뿐인데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물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이미지로부터 의류 영역을 추출함으로써 배경의 변화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추출한 의류 영역에 대해서만 합성을 진행함으로써 의류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겐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배경의 변화 없이 의류만을 좋은 성능으로 합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 아이디어 소개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입력 이미지로부터 의류의 패턴을 합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류 영역 외의 배경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의류 영역만을 합성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는 이미지로부터 의류 영역을 추출하고, 두 번째로는 추출한 영역에 대해 합성을 진행하며, 세 번째로 원본 이미지와 합성한 영역을 합칩니다. 첫 번째 과정인 의류 영역 추출입니다. 의류라는 오브젝트의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인스턴스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딥패션2의 클로즈 세그먼테이션 모델을 이용해 의류 영역을 추출합니다. 이는 의류 세그먼테이션에 특화된 모델이므로 높은 정확도로 의류 영역의 추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스턴스 세그먼테이션 기법이기 때문에 한 이미지에 여러 개의 동일한 오브젝트가 있어도 모두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한 이미지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을 경우 여러 개의 티셔츠와 여러 개의 바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모두 각각
구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래 사진은 클로즈 세그먼테이션을 이용한 실제 예시입니다. 의류의 모양과 사람의 자세에 따라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의류 영역을 구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패턴 합성입니다. 얻어낸 의류 영역에 대해 패턴을 합성하는 데에 스타겐 모델을 활용합니다. 스타겐 모델은 여러 가지 특성으로의 복합적인 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무늬, 색상, 재질과 같은 패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으로 변환이 가능하며 원본 의류에서 패턴과 관련되지 않은 장식이나 단추, 지퍼와 같은 기존 특성은 유지하면서 합성을 진행합니다. 의류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특성들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점이 겐을 통해 합성을 하는 핵심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합성한 의류 영역을 원본 이미지와 합치는 세 번째 과정까지 거침으로써 사용자의 원본 이미지에서 의류 영역만이 합성된 결과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류 영역 추출 과정을 거침으로써 배경의 불필요한 변화를 막고 완전한 보존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타겐 모델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의 특성을 얼마나 잘 보존했는지에 관한 로스인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류 영역 추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합성 과정에서 배경에서 불가피하게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와 배경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생성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의 특성을 잘 보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의류 영역 추출 과정을 거침으로써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의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학습 과정에서 생기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성 과정에 스타겐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한 가지 특성으로 변화가 가능한 다른 겐 모델들과는 달리 여러 개의 특성으로 복합적인 변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기존 겐 모델들의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한 아이디어이며 의류에 대해 패턴을 보다 완성도 있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총 4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에게 이미지와 패턴을 입력받고 두 번째로는 원본 이미지에서 의류 영역을 추출해내며 세 번째로 추출된 영역을 스타겐 모델로 합성을 하고 네 번째로 기존 배경과 합성된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사용자가 합성을 하려는 이미지와 합성하려는 패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이미지로부터 클로즈 세그먼테이션을 이용해 의류 영역을 추출합니다. 이 추출된 영역과 사용자가 선택한 패턴이 입력으로 들어와 스타겐 모델에서 이미지를 합성합니다. 이 의류 영역을 원본 이미지와 합침으로써 의류 영역만 합성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의류 합성 어플로 개발이 가능하여 높은 접근성을 얻을 수 있고 결과물을 SNS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기능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디자이너를 위한 의류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가상 피팅으로도 응용이 가능하여 상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류 디자인으로 활용할 경우 사용자는 기본적인 옷과 패턴을 선택하기만 하면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의류 합성 어플 또는 가상 피팅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 자신의 사진에 대하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또는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옵션들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옷을 입어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사용자가 SNS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겐 모델을 적용하기 이전에 의류 영역 추출 과정을 거치므로 원본에 비해 출력 이미지의 배경이 변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겐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단 하나의 제너레이터만으로 여러 가지 특성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겐 모델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크업 합성, 배경 합성, 헤어스타일 합성과 같은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더 다양한 합성 기술을 추구하는 대중들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의류 합성 어플, 의류 디자인, 가상 피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 상업적 가치와 확장성을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겐을 이용한 높은 퀄리티의 합성 사진을 SNS에 활용함에 따른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3회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본선 합격한 매스매직조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수학 플랜 제공이라는 아이디어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는 배경, 소개,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기타 제안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단방향 수업은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 개개인의 이해도를 면밀히 파악하기 힘들고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심화 내용은 산만해지기 쉬워 전달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공교육에서는 한 학기에 배정된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 역시 공교육과 같은 단방향 수업으로 대부분 운영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는 사교육인 개인 교습 학원, 과외는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교육에서는 쌍방향 수업, 과제형 수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효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팬데믹 현상으로 이러한 오프라인 기반 수업이 전반적으로 마비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수업, 새로운 형태의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저희 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플랜을 제공하려 합니다. 우선 학습 범위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제한된 학습 플랜은 부족한 개념을 채울 수 있는 최적의 문제들로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시키고 다양하고 많은 문제가 아닌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문제들만 제공하여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타토익은 간단한 테스트로 유저의 예상 토익 점수를 분석하고 점수 향상을 위한 최적의 문제들을 제공하여 토익 응시자 200만 중 100만 명이 사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조는 이를 공교육에도 접목시킬 것이며 사용할 인공지능 기법은 RNN과 강화학습 두 가지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학습이 용이한 RNN은 앞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수학의 특성상 적합해 보입니다. 인풋은 사용자의 테스트 결과이며 학습에 사용될 정답 레이블은 단원별, 학년별 수학 교과서 간 연관성을 토대로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중3 1학기 4단원 2차 함수를 학습함에 있어 중3 1학기 3단원 2차 방정식, 중3 1학기 2단원 인수분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중2 1학기 5단원 1차 함수와 중2 1학기 2단원 식의 계산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차 함수 문제를 틀렸고 인수분해 개념이 부족하여 틀렸다는 내용이 분석이 되면 해당 개념 이해를 위한 최적의 문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액션, 보상을 반복하여 얻은 최선의 정책을 내놓습니다. 최적의 학습 플랜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학습하는 환경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에이전트가 직접 행동, 학습하여 최적의 학습 플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시간과 점수이며 시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이 큽니다. 사용자는 에이전트의 학습 결과로 맞춤형 학습 플랜을 제공받으며 제한된 학습 플랜을 완수한 답지가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 재학습을 진행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한된 학습 플랜은 학원이라는 공간과 선생님이란 인력을 쓰지 않아 사교육 비용을 급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라면 공교육의 학습 보조제를 활용하여 공교육에서는 인강성에 더욱 집중하고 인공지능 맞춤형 학습 플랜은 심화학습, 시험 대비, 자격증 등의 공부를 도와주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효율적인 학습이 최소의 시간과 최대의 점수 상승만을 의미할까요? 사용자는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게임,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유혹에 휘말리며 학습 이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습 이탈을 막을 적절한 보상 설계를 제안합니다. 보상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로 이목을 끌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가치와 내용이 꼭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이나 성적인 것, 마약을 할 때와 같은 흥분을 느낀다고 하버드 심리학 연구소는 말합니다. 교육의 본질인 자아실현과 학생들 본인의 성격 테스트를 조합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자극하여 학습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격 테스트 MBTI는 검사자의 성격을 여러 유형으로 나눈 후 성격 유형에 따른 직업 유형을 제공합니다. 각 직업 유형의 수리적 능력을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INTP-A형인 학생이 직업 유형 중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선택하면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수리적 능력을 먼저 그래프에 표현해주고 테스트한 학생의 실제 수리적 능력을 더 씌워 자신의 보완점과 강점을 직접 볼 수 있게 합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사용자의 수리적 능력을 계속 업데이트해 준다면 학습 이탈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매스매틱스 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쳐있는 모두를 위한 미술치료 그림 분석 인공지능 시스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토비토 팀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신동규 교수님이시고 팀원은 김수빈 학생과 발표를 맡은 권나성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소개한 후 구현 방안, 비즈니스 모델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소개입니다. 1조 4,317억. 이 엄청난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년간 국민들이 정신질환 치료에 쓴 돈이 1조 4,317억이라고 합니다. 평균 치료 기간이 약 8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심리상담센터는 5,296지점 수밖에 되지 않고 이조차도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치료 중 하나인 미술치료는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건강을 향상하는 방법으로서 시각적 예술을 사용하는 치료 형식입니다. 미술치료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내담자들이 말로 하기 힘든 감정 표현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 미술치료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치료사마다 저마다의 주관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지도와 같이 전국 심리상담센터 수가 5,296개밖에 되지 않고 이조차 더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다양한 도구 및 환경이 갖춰진 공간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센터를 찾고 가격 상담을 하고 상담사와 시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보다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미술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내담자가 어떤 장소에서든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원하는 미술치료 검사를 선택한 후에 미술치료를 진행하여 그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추후 분석 결과가 의료진들이 보조평가 도구로 사용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미술치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첫 번째, 검사지와 결과지 모두가 디지털 문서로 저장되어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O2O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기존 찾아가는 상담치료 방식에서 모바일 서비스로 이주시켜 심리치료의 시장 확대와 더불어 고객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도구 및 환경을 모바일에 구축시켜 검사 과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 이미지를 디텍션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를 통해 피처맵에서 객체가 있을 법한 ROI를 찾습니다. 그 후 ROI와 피처맵을 클래시파이어 입력으로 넣어 그림 속에 있는 객체를 인식하여 각 객체의 크기나 색상, 위치, 선 굵기 등의 객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림에 대한 분석 결과물을 출력합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미술치료 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주 활동입니다. 생산 장비는 서버, 인건비, 데이터, 컴퓨터가 있고 저희의 주요 협력업체는 미술치료 전문가와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SNS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진행하여 고객을 유치할 예정이고 주요 유통업체는 모바일 앱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은 다음과 같고 앱에서 각 기법마다 부분적으로 유료화를 진행하고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중개를 진행하여 중개 수수료를 얻어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주요 고객은 미술치료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담자입니다. 내담자들이 비대면으로 미술치료를 진행하여 부담 없이 미술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중점적인 가치입니다. 기존 헬스케어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개의 어플을 말할 수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굿닥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분석 서비스와 의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인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밖에도 멘탈 헬스케어 관련한 소셜 앱으로 마인드 카페, 스케치 심리 테스트가 10만 명 정도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굿닥은 주로 뷰티 관련 병원 관련 이벤트를, 마인드 카페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스케치 심리 테스트 앱은 짧은 시간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심리 테스트를 앞세우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미술치료 결과를 분석하고 내담자와 상담사 간 연계를 진행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여러 연구기관 및 기업의 정제된 데이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사 연계입니다. 미술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와 상담사 간의 연계를 통해 연계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액 결제입니다. 다양한 심리 테스트에 대해 유료화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고 결과를 신축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쳐있는 모두를 위한 미술치료 그림 분석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안한 토비토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반 개인 맞춤형 다국어 발음 교정 플랫폼 아이디어 제안을 한 못하는 게 없는 팀의 발표를 맡은 문성우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제안 동기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안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제안 동기입니다. 일단 개발 동기 및 문제점 파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직장인의 95.5%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은 외국인들과의 화상회의 그리고 전화 업무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스피킹 학원 혹은 전화 영어를 통해서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전화 영어의 경우는 공부 중에 끊김과 버퍼링 때문에 학습에 대한 방해를 받게 되고요. 영어 학원의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발음 교정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 좀 학습 능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인 이 다국어 발음 교정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토익, 스피킹과 오픽과 같은 영어 말하기 시험이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거는 영어의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같은 거를 준비를 할 때 이런 발음 교정 플랫폼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회사 같은 데에서 정확한 발음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면 능력이 많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증가하게 되면 일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자신감의 상승은 또 다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더 증가하면서 서로 선순환 관계가 되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한 다국어 발음 교정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저희의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기능은 일단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성인식, 음성합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에듀케이션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는 STT, 스피치 투 텍스트로 저희가 말하는 것을 텍스트화 시켜주는 기술이고요. TTS, 텍스트 투 스피치는 이 텍스트로 써준 글을 인공지능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발음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디텍트 알고리즘은 저희가 스피킹을 통해서 말한 텍스트를 어디가 틀렸는지 검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말하고, 유저 플랫폼을 안드로이드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의 특징 및 장점입니다. 음성 인식 기반을 이용해서 발음 정확도를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발음 정확도를 평가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기반을 통해서 잘못된 발음 표현을 검출을 해서 어떤 단어가 틀렸는지, 어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챌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좀 더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 합성 기반의 영어 발음 제공을 통해서 외국인의 네이티브한 음성을 제공함으로써 앞뒤 문장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좀 더 네이티브한 발음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런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진 것과 좀 차별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제안하는 발음 교정 플랫폼은 정확한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틀린 단어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장을 다 듣고 이 전체적인 문장이 좀 다 맞다 싶으면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이 교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단어를 듣고 어떠한 단어가 틀렸을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보게끔 하고 저희가 발음 기호 같은 것도 제공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발음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음에 대한 정확도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발음을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음성 합성을 구현함으로써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발음을 들어볼 수 있고 단어뿐만이 아니라 문장도 쭉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보면은 다들 뭐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에 대한 한 가지 언어에 대해 플랫폼이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어를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점들을 쭉 저희는 다른 것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자스퍼나 라스 같은 음성 인식 기술 딥러닝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을 할 때 각 외국어의 웨이브, 즉 외국인들이 말한 음성만 있다면 충분히 학습을 가능해서 음성 인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표현 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를 잘못된 부분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면은 충분히 실현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성 합성 같은 경우에는 타코트론2나 스피디 스피치와 같은 음성 합성 기술 모델을 사용을 한다면 이 또한 그 각 나라별로 음성 웨이브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다국어 음성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음성 합성 서비스는 이제 저희가 모델을 서버를 하나를 두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듣고 싶어하는 문장이라든지 문장 또는 단어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사용자 측면과 비즈니스 측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발음 교정을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 발음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요. 정확한 발음으로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의견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익 스피킹과 오픽과 같은 말하기 시험에 대비를 하기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의 영어 회화 어플리케이션과 저희 기술을 제휴를 맺어서 함께 사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스마트 기기와 제휴를 맺어서 함께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이디어나 기술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스피킹 학원 또는 오픽 학원과 같은 기존의 영어 학원의 기술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고 영어뿐만이 아닌 다양한 언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다국어 발음 교정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만들었을 때 이거를 어디에다가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존의 학원, 어학원이라든지 해커스 그리고 IBM과 같은 대형 학원의 기술 제휴를 맺어서 어플리케이션과의 제휴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와 제휴를 맺어서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해내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기대 수익으로는 저희가 쭉 시장 조사를 해봤을 때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가 점점 시장 규모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대상 교육을 실시했을 때 성인 교육 연간 규모로는 토익, 토플 등의 약 1조 8천억 원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 값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연간 1조 8천억 원에서 시장 규모의 5%를 점유를 했을 때 약 900억 원의 돈을 저희가 벌 수 있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와의 제휴를 통해서 약 기대 수익 1조 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아래 주소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하는 게 없는 팀의 문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